저 한성규는 왜 사과를 했을까? 왜 손을 반짝 들었을까? 이런 말입니다. 진짜 내 어떻게 보면 비례의 난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씁쓸했고 또 이 과정을 보면서도 굉장히 좀 심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구독자 중에서 한 100분 정도 빠져나가셨는데 꼭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구독을 안 눌러도 아마 이 방송은 듣고 계실 테니까요. 자, 여러분, 이 방송은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이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물려주기 위한 방송이니까 사심 전혀 없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다들 보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한 3주 남짓 동안 또 대역사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사리사욕 챙기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나가라는 뜻에서 제가 방송했고요. 저 뭐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옳은 말 같이 나눴죠. 자,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도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끝까지 갈 수 있고 노란 딱지에도 의연하게 담대할 수 있게 여러분이 용기 주시는 이 멤버십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하바나 멤버님, 네, 건강하셔야죠. 그것뿐입니다. 진짜. 이 국가만 미쳤죠. 우리 맹어부대 멤버님,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미루나무님, 네, 처음 들어와 주셨네요. 댓글 처음 다루신 거죠. 쭉 보시다가요. 네, 김정명님, 네, 봄향기 묻어나는 오늘 네, 우리 힘내야죠. 네, 김기욱님, 보수는 썩었어요. 진보는 미쳤어요. 참 제 가슴이 그 말 듣고서 김기욱님의 슬퍼요. 맞습니다. 근데 보수가 다 썩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이렇게 보수가 지금 무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하이에나 같은, 저 승냥이 같은, 살쾡이 같은 놈들하고 싸우려면은 보수가 결기를 다져야 되는데 보수가 뭐 어리버리한 거,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보는 이건 미친 거죠. 그리고 매국노들입니다. 진보도 아니고 정말 좌파들입니다. 네, 김수진 멤버님 반갑습니다. 네, 한성교 기자회견 보고 깜놀하셨다. 백계환님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성교 기자회견 보고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니체가 그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에는 사랑이 없다고. 모든 권력에는 사랑이 없다고. 그러니까 권력 노름을 황교안이도 하고 말하자면은 이 한성교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거는 국민이 준 거기 때문에 이 맡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유리항아리처럼 가야 되는데 제거든양 호가호위 한 거죠. 권력은 국민의 겁니다. 그리고 권력은 국민에 대한 복종, 국민에 대한 순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성교를 몹시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짜 황교안이도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두 사람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공병업 위원장이야 뭐 어떻게 보면은 공관위를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자기 상식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상식이라는 게 이 정치적인 흙탕물 속에서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그분에게도 또 권력에는 사랑이 없다.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런 거를 그분도 약간 살짝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다 진압이 됐는데 자, 한성교가 뭐 박진도 부탁을 했다. 그리고 박형준도 나한테 부탁을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더 얘기할 거 폭로할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런 다음에 황성교가 어저께 딱 기자회견을 해갖고 황교안 대표님 아직도 존경합니다. 제가 잘못하고 경솔했습니다. 자, 아무리 사람이 얼굴이 한 뭐 3개, 4개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 여러분 좀 놀라셨죠? 굉장히 놀라셨죠? 근데 이게 한성교가 뭐 여론을 보고 나서 쫄아가지고 그런 거다. 뭐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나 또 많은 분들이 순진한 겁니다. 한성교는 계산대로 한 겁니다. 자기의 계산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요, 황교안이가 움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성교는요, 황교안이가 그 비례대표를 완전히 부결시켰을 때 한성교가 이제 내던졌죠. 그리고 이제 뭐 한성교가 자기의 꼼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성교가
제정신이면은 알았다. 나는 그냥 말없이 간다. 그리고 보수가 승리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죠. 근데 한성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진희도 나한테 부탁했고 박형준이도 부탁해서 내가 그 사사로운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푹 이제 쑤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한성규는 이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명단에서 최소한 몇 명은 꼭 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성규는 어떻게 했느냐. 어저께 공관위에서 막 하는 걸 보고 딱 꼬리를 내린 겁니다. 제가 잘못했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사람 있으니까 몇 명 건져달라. 이건 뭐냐. 공관위에서 한성규가 꼭 챙기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협상을 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딜이라는 건 통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시에 발표를 한다는데 대충 아마 한성규 플러스 그 다음에 황교안의 이제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 7대3 정도? 이 정도는 건질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는요 한성규가 공천 처음에 진짜 자기 식대로 한 걸 잘못한 겁니다. 뭐 지성호 씨라든가 그 다음에 그 윤주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명통장을 한성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주인은 통합당인데 한국당으로 이름이 생겨진, 그렇기 때문에 한성규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비례 그 명단이라든가 이번에 공천 명단이 상당히 통합당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이번에 통합당에서 공천만 잘했으면은요 진짜 일로와 들어와 하면서 일당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겁니다. 아니 왜 공천을 그렇게 띨띨하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김용호도 정말 아주 이번에 우리 보수에게 먹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호나 한성규나 황교안 대표를 좀 우습게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은 뒤늦게 뿔이 나갔고 내가 김용호한테 당한 거는 참겠는데 뭐 참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렇지만 한성규한테까지 이렇게 당한 거는 내가 못 참겠다. 이래서 이제 부결을 시킨 거죠. 근데 부결을 시킨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한성규를 더 혼내가지고 명단을 좀 많이 바꿔치기를 하고 좀 바꾸면서 일종의 수습을 빨리 하는 게 좋았습니다. 왜? 지금 3주 조금 남은 선거에서는요 빨리 덮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 점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번에 이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하고 그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황교안 대표가 자꾸 이번에 이 우한폐렴 대책이라든가 특히 경제적인 대책 이걸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황교안 대표가 하기는 했어요. 지금 국민에게 기본소득 뭐 100만 원 해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문 닫게 생긴 자영업자들한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자.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괜찮은 건데도 제대로 써주질 않습니다. 이거는 좌파 언론이 너무나 발호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스피커로서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다 데리고 병풍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본인이 하니까 지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한마디로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황교안 대표가 좀 머리를 쓰고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광규님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양아치 집단이지 정치 집단이 아니다. 야바오꾼들이 모여있는. 네, 맞습니다. 신광규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말하자면은 이 대깨문들입니다. 그리고 노사모나 노빠들이 정말 노사모나 노빠 중에서도 제일 쓰레기들이 간 게 문빠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런 점에서 기가 막힙니다. 자, 성리모 멤버님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전마마님 황답답 정치는 아무나 하나.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끌고 가야 되니까 결국은 누군가 백업할 수 있고 누구가
황교안 돌봄이 이걸 빨리빨리 옆에서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윤여준 씨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인물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선거를 치를 때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완전히 그 차떼기당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지탄을 받고 진짜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명함을 주면 다 얼굴에다가 빡빡 찢어가지고 돈 먹는 놈들 막 이랬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 한나라당 보수를 죽이면 안 된다 이래서 그때 입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도 황교안 대표하고 비슷하게 이 메시지라든가 이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저도 옆에 있었고 정말 매일매일 그냥 뭐 논평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냥 그냥 스피커를 꽝꽝 올려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한나라당에 뭘 얘기하나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윤여준이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프로그램을 잘 짰어요. 이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말하자면 뭐 이런 건 없는데 남이 하는 말을 귀를 굉장히 잘 기울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방을 이제 박근혜 대표하고 이제 계속 같이 이렇게 돌면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표정이 이렇더라,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그걸 다 듣고서 그걸 반영을 해갖고 박근혜 대표의 동선을 짰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박형준 그거 못합니다. 이 사람 스타일리스트라서 그냥 황교안의 심기 보존용 이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신세돈 교수라는 또 하나의 선대위원장, 이 사람은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몰라요. 선거는 여러분 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지금 자기한테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강남을에다가 박진을 한 거는 저는 이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최홍을 그냥 두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박진이 전현희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전현희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강남형이에요. 그리고 이 민주당에 있지만은 아주 강남스럽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바닥을 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현희의 어떤 개인기가 있는데 박진은 바닥 훑는 형이 아니에요. 자기 또 뭐 삼선 의원이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을이요, 옛날의 강남을이 아니에요. 옛날의 강남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좌파 성향의 젊은 세대들이 들어온 아주 그 조그만 아파트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네. 자, 봉주리님 어쩔 수 없이 찍어줄 수밖에. 참 이런 점 어쩔 수 없이 찍어줄 수밖에. 정말 봉주리님의 이 아픈 마음이 제가 같이 가슴이 아픕니다. 선거라는 건요 어쩔 수 없이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무슨 한이 있더라도 찍어주겠다 하면서 뭐 주변에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자면은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너도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보수들에게 내가 통합당 찍어줄 수 밖에 없지. 저도 그렇습니다. 뭐 턱하놓고 얘기해갖고. 근데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빼앗긴 들을 우리가 다시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기쁨, 설레임, 그런 결기를, 용기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그걸 통합당이 못 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나리님 안녕하세요. 네. 자, 후리정님께서 보수 언론도 썩었어요.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해요. 보수의 가치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몇몇 언론은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 언론에 대해서 후리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제가 충분히 압니다. 지금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이 통합당이 한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길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거 쟤네들이 그냥 말하자면은 그 민주당이 막 쓸어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방어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애잔한 어떻게 보면 자리 보존용인 거예요. 근데 언론이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언론이 어디까지나 통합당을 막 이렇게
이 깨우쳐주고 뭐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유진님, 네, 우리 모두에게 저의 영향력이 절실합니다. 아유, 제가 정말 여러분하고 이번에 정말 통합당 정신 차리게 해갖고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더 긁고 우리들에게 그래, 통합당 찍어줘야지. 야, 너도 통합당 찍어라. 이런 말 할 수 있게 하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네. 자, HKK님 145대 98 실감 나네요. 네, 이게 이제 뭐 저기 신동아에서 이제 나온 건가 제가 이렇게 봤는데 145대 제가 보기에는 98까지는 아니고요. 한 145 내지 150 내지 130대 110 이 정도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은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1당 되기는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한테 제가 사기칠 수도 없고 어렵겠습니다. 왜? 이거는 뭐 공천을 잘못한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깨문들이 너무 거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좌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우한 폐렴이 정말 문재인에게는 하늘이 내린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면은요 변화에 대해서 뭔가 바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면은 왜 열린 민주당 애들이 가까스로 이겼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냅시다. 우리가 지금요 아유 통합당 이끌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박현매님 정당 보고 찍으면 된다. 보수가 살 길이다. 네, 뭐 이게 참 정당 보고 찍으면 된다. 이게 정말 그 정당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쓰라립니다. 팀버맨님, 넘버원 감사합니다. 팀버맨님께서 이 팀버맨님 참 뵙고 싶은데 아주 재밌는 분 같아요. 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잊어버린 말 하나만 들어와갖고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팀버맨님 다음 정모 때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김수진 멤버님, 민주당은 뭐 잘하는 거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끼리 기운 내야 되고 제가 지금 민주당이 쟤네들이 자책골, 자살골 그거 분명히 넣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초반에 통합당이 실수를 했지만은 빨리빨리 만회하고서 한성교 만회하고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네, 벤틀리 멤버님, 아유, 걱정 많으시대요. 네, YJY님, 제 방송에 알람이 와서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네, 정원이 멤버님께서 답답하다. 그래도 시험은 벼락치기가 최고죠. 막판 뒤집기를. 맞습니다. 정원이 멤버님,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성교의 말하자면은 이 어저께 비례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병호가 뭐 이유 불문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 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한성교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하고 황교안이를 푹 찌르고 나서 그런 다음에 황교안이가 움찔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권력에는 사랑이 없다는 말처럼 서로 해먹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움찔하는 새에 또 이 노련한 어떻게 보면 정치밥을 수도 없이 먹은 이 한성교가 납작 엎드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공천했던 사람을 일부 반영해달라 이런 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 그 딜을 받았어요. 그래서 황교안이가 자기 성질대로 해갖고 하고 이제 부르르 떨면서 원래 20명을 그냥 싹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7대3 정도로 결국은 그 황교안이 이 한성교하고 공병호의 이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처음에 한성교가 깨갱했을 때 그때 이 수면 아래에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풍비박산 나고 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당하고 이렇게 할 게 뭡니까? 이 지도자라는 거는 정치라는 거는요. 정말 얼마나 많이 그릇이 큰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정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도자들 그 큰 그릇을 보여줄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다.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적들도 그 큰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적에 대해서 멋진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포가 크게 보이느냐, 그릇이 크게 보이느냐.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에 통합당, 한국당 아주 그릇이 종지만한 걸 보여줬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종지만한 그릇들을 우리 국민의 큰 그릇으로 그냥 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고 가겠고, 지금 이번 선거가 잘 되면은요, 통합당이고 한국당이고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한 겁니다. 네.